예. 방금 소개받은 자몽의 대표이사 윤승훈입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회사가 동대구역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한 2시간이면 오겠지라고 해서 4시 반에 출발했는데, 저기 앞에서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여기 바쁜 시간에 다들 오셨는데 어떤 걸 기대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얘기들을 좀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현재 시간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많이 공감은 이미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도 많이 있으시다고 드는데, 저도 한 2년 전부터 이제 버추얼 리얼티 접하고, 그때는 지금 창업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2014년도였는데, 그때 7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때 계기 중에 한 개가 이 버추얼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막 여러 가지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여행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버추얼 리얼리티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팀을 이렇게 나름 꾸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하려니까 굉장히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도 좀 부족했고, 일단 거의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래픽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프로그래머들만 있었고, 이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지금 저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플랫폼을 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컨텐츠 생산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다,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VR 컨텐츠 중에서도 후자는 이걸 VR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단은 VR로 구분하고 있는 360 비디오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하나 준비를 처음에 시작했고요. 현재는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VR 어트랙션, 여러분들 테마파크나 많이 체험하시는 라이더나 이런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 있죠. 이거를 VR로 연결시키는, 거기 필요한 솔루션과 콘텐츠를 보급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기획 중인 거는 이제 VR 커머스, VR을 접목시킨 VR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는 작년 5월에 창업을 했고요. 몇 가지 쭉쭉 하다가 작년 8월부터 일단 첫 번째 서비스인 자몽 앱, 자몽 비디오 플랫폼을 런칭해서 서비스를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돈을 벌거나 하진 않지만 일단 시작은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무료로만 하는 건 아니고 1월부터는 이제 유료 컨텐츠도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성인물들 몇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크게 돈을 내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버는 게 한 1,000만 정도 매출 나왔는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뭔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달 주식에서 진행되고 몇 가지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B2C 시장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정작 매출은 B2B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플랫폼을 솔루션화해서 패키지화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일들로 해서 저희가 매출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동신도 실감 미디어 센터라든가 일본에 이제 여기 나와있네. 일본의 회사와 해서 그쪽에 솔루션 공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멤버는 12명이고요. 제가 대구에 있으면 당연히 다 대구 멤버들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일들은 서울에서 일어나요. 클라이언트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2명의 서울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영업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처리하시는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대구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현재 크게 3가지 파트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디오고, 하나는 어트랙션, 커머스인데, 커머스는 아직 이제 초기 그냥 기획 정도 단계고, 비디오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단계고 어트랙션은 곧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비디오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걸 왜 시작했었냐면요. 제가 작년 초 시작할 때는 VR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컨텐츠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게임형, 이렇게 뭐 체험하거나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이용해서 게임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영상, 360 영상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 게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이제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큰 에코시스템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큘러스 같은 경우 오큘러스 스토어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브는 스팀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PSVR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앱이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 모든 상태가 있었는데, 360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어떤 그런 공유를 위한 사이트만 있지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사이트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360도 상업적인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은 이제 저희도 성인물 생각했죠. 뭔가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은 VR 비디오를 위한 넷플릭스 같은 거를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만들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랫폼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뭐 VR 좀 한다고 뭐 구적구적 대고 주변에 알리고 다니니까 이제 그 수요가 어떤 게 있었냐면 VR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많았어요. 원래 그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VR 영상 쪽으로 넘어오면서 영상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어딘가 이제 배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결국 앱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작업을 몇 번 하면서 하다가 이걸 빨리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쓰도록 하자. 그래서 패키지 형태로 어디 필요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아예 우리가 스토어를 하나 운영해서 서비스를 하자. 그러다가 이제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영상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뭐 서버, 스트리밍 서버, 뭐 결제 시스템, 뭐 필요한 거 이것저것 다 붙여서 하자. 뭐 라이브도 많이 요즘 있으니까 라이브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만 이제 이런 앱이 나타나게 됐죠. 현재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이폰은 한번 올렸다가 성인물이 좀 문제돼서 잘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제 다시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어 VR 버전이 스토어에 등록은 됐는데 그쪽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영상들은 다 내려가 있습니다. 뭐 살색만 나와도 안 된대요. 그냥 뭐 피트니스대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출시시켜놓고 조금씩 풀자. 일단은 기어 VR도 좀 허술해요. 이렇게 많이 모니터링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좀 풀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로 감상하실 수 있는 건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이 현재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직 좀 최적화 같은 게 좀 덜 돼서 좀 이제 최신 휴대폰에서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서비스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저도 여러분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이기 때문에 뭐 360 영상이라서 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희도 이걸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존의 영상을 서비스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제작자분이 만들으시면 저희 이제 웹 관리 툴을 통해서 서버 통해서 스토리지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보통은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트랜스코딩도 한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시면, 영상 올리시면 그 유튜브 보면 이렇게 여러 해상도로 볼 수 있죠. 보면 난 FHD도 올렸는데 뭐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가 다시 인코딩을 하면 다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용자들의 이제 환경을 다 다르니까, 폰도 다르고 네트워크 환경 다 다르니까 저희 네 가지의 그 영상 규격에 맞춰서 다시 재인코딩을 해서 그걸 이제 CDN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JL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뭐 다 똑같은데요. 그냥 이제 중간에 라이브 스티칭을 누가 해줘야 됩니다. 방송 제작하시는 분이 스티칭해서 그걸 이제 또 저희 쪽 미디어 서버를 태우면 뭐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 스타트업이 이게 뭐 이렇게 서버를 다 구축하고 이렇게 하드웨어 구축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웬만한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서 그걸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아마존을 썼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저기 CDN 클라우드 프론트 때문이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저걸 이용하면 해외 서비스가 용이해요. 따로 뭐 해외에 뭐 서버 두고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중국 빼고는 거의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걸 그냥 활성화만 시켜주면 웬만한 데는 다 이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웹으로도 이제 컨텐츠를 제작자분들이 자기 컨텐츠를 올리고 뭐 내리고 가격 측정하고 또 가격이 얼마인지 정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웹으로 다 이제 구축을 해뒀고요. 웹으로도 지금 웹 버전, 그러니까 웹에서도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까 몇 가지 이제 외주에 걸려가지고 그거 좀 처리하다 좀 늦어졌는데 그것도 곧 이제 웹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몇 가지를 조금씩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건데 몇 가지 계속 추가했었어요. 저희가 좀 그중에 뭐가 필요했었냐면 360 영상이잖아요. 360 영상은 그 영상의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좀 다 특별한 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영상들은 그 시청률을 뽑을 때 분당 시청률이 뽑잖아요. 그것만 보면 돼요. 왜? 어차피 그 장면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360은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시간에.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이런 부르는 뭐 시선 주목도라고 하는데 뭐 외국에서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2.9%고 여기는 35.29%죠.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35%가 저기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수치화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이제 수치로 보여주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 영상을 보실 때마다 시간 단위, 초 단위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엄청 큰 기술이 있는 거야, 뭐 시선 추적과 그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VR 플랫폼을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아직은 이게 FOV라고 하죠. 시야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을 보실 때 눈을 이렇게 찢게 뜨고 보진 않거든요. 뭐 위에 보고 싶으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그게 핸드트킹 좌표를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DB에 계속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거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 저희 플랫폼이 그런 넷플릭스 같은 유료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무료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걸 수익을 해야 되잖아요. 수익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만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방송 광고는 앞에 넣거나 밑에 뭐 배너를 넣거나 아니면 끝나고 뒤에 넣거나 이렇게 되는데, 360 영상이다 보니까 광고를 붙일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뭐 바닥에 붙여도 위에 붙여도. 그래서 그러면 그 가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많이 붙어서 어떤 퍼센터지가 높은 곳에다 광고를 붙이면 그 광고판은 가격이 더 비싸겠죠. 바닥에 붙는 건 싸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아직은 뭐 근데 광고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고 단순한 이제 컨텐츠의 이제 피드백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27개 채널 이제 아직은 해외 쪽하고는 조류가 거의 없고요. 국내에 있는 이제 업체분들 21개 채널에 한 250편 정도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유료 컨텐츠는 한 16, 7편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성인물들이고 몇 개 성인물이 아닌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셔야 되는데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직접 서비스도 하고 뭐 다른 플랫폼에다가 뒤에 좀 나오는데 다른 플랫폼에 이제 유통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면 곧 출시될 영상은 아니고요. 잠깐 포스트 하나 보여드려도 되나? 여기 성인이 아니신 분은 없죠? 진짜요? 눈 감고 있어. 예, 곧 저희 쪽에서 서비스될 달콤한 유혹이라고 곧 나옵니다. 저기 아무튼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나름 에로게도 유명한 배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최담이라는 분이 굉장히 에로게에 좀 굉장히 레벨 높으신 분인데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 할 때 일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농담이고요.
원래 제 직업이 그 공공기관에 있었어요. 저기 부산도 부산진흥원 있죠. 무슨 부산정보, 대구도 있다 산업진흥원 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나와서 됐어요.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트랙션 부분인데요. 이것도 영상을 원하고 이렇게 그 영상 하나. 거기 보면 프로토타입이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예, 밑에 이번 말고 밑에 프로토타입. 예, 그거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저희 그 어트랙션 플랫폼 프로토타입 소개 영상인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물 소리 나나요? 영상에 소리가 안 들어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저런 기업 VR과 이런 라이더를 이제 결합시켜주는 형태인데 이제 플레이어를 제가 직접 만들고 그 플레이어 연결되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뭐 그런 360 영상하고 이걸 연동시키는 거죠. 근데 기계는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한 10군데 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VR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도 안 돼 있고 컨텐츠 확보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럼 중간에 저희가 저런 솔루션과 관리 툴을 제공해 드리면 이제 조금 쉽게 이제 시장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다시 PT.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최근에 알아보면서 근데 문제는 비교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것만 해서는 저희가 먼저 망하겠어요. 왜냐하면 저거 좋아 다 될 것 같은데 저기 시장에 오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이 다 VR 기기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안 그럴걸요? 이게 가지고 계신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B2C로 사업을 하자고 하니 한 2, 3년 더 견뎌야 돼요. 근데 저것만 해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막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가 중국 몇 번 갔다 오고 뭐 이래 주변을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결국 B2B 그러니까 그 아케이드 시장에서 먼저 VR 쪽에서 이제 자금이 돌아다닌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들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이미 뭐 하여튼 만 수천 곳에서 막 그렇게 막 돌고 있거든요. 막 저런 이상한 기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런 걸 위한 뭔가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계속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플랫폼이란 건 어떤 똑같이 하는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시장을 결합시키는 건데 하나는 이제 어트랙션 이제 사업자들이죠. 기존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컨텐츠 개발하시는 분들, 이를 두 개를 이제 연결시키는 역할을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중국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뭐 이상한 거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계는 어떻게든 다 만들어내. 근데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그 어떠션 개발하신 분들 이렇게 해요. 기계 만들어. 그래서 대충 어떻게든 붙여. 그래서 자 컨텐츠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자신이 투자를 해서 어디 맡겨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컨텐츠 제작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좀 고퀄리티 컨텐츠 같은 게 뭐 지금 우리나라 몇몇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보면 이거 얼마 정도 드셔서 한 10억쯤 들었대요. 컨텐츠가 뭐 영상인데요. 좋긴 해. 근데 10억쯤 들었대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자분들이 대부분 뭐 어디서 돈 좀 모아가지고 한 몇천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좀 하나 받아달라. 그럼 당연히 컨텐츠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콘텐츠 개발자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실컷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팔 데가 없어.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작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데 자 이거 좀 주세요. 좋은데 이거 얼마요? 한 2억 주세요. 안 사 아무도. 2억씩 들어서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낼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초기 도입비를 좀 낮추는 대신에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RS, 그러니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서로가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컨텐츠 자체는 원래 그냥 팔면 한 2억 3억쯤 하는데 도입비 한 100만 원, 1000만 원 사세요. 하시고 대신 기계 돌 때마다 기계에 대해서 4명이 탈 수 있다. 4명 탈 때마다 뭐 10%는 얼마씩 책정해서 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뭐 제작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디렉션 제작자나 업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정산해 줄 거냐 한 거지. 왜요? 몇 번 안 탔다고 하면 어쩔 거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IT 기술이 들어가서 이게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기본적인 시스템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그 어트랙션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요. 여기 어트랙션 올라가는. 근데 또 어트랙션 제작자분들은 제작자마다의 기기를 돌리는 프로토콜이 다 따로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바일전자라는 회사 걸 지금 작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뭐 계속 하나씩 다 작업을 해나가요. 해나가고 이게 이제 기어 VR하고 연동되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 의자도 작동을 해야 되지만 그 영상에 맞게 이제 기어 VR도 의자에 맞게 어트랙션에 맞게 기어 VR의 영상도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관리를 이 포스터 프레임에 하고요. 얘는 또 저희 중앙에 관련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 컨트롤합니다. 컨트롤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면 업주들이 거기서 바로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바로 구입해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래방 시스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정상은 어떻게 하냐면 업주분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미리 저희 쪽으로 돈을 넣어야 돼요. 그 성금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어놓고 한번 쓸 때마다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차감시키는 거죠. 차감시켜서 그거는 저희는 그때 바로 콘텐츠 제작자분들에게 이제 정산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콘텐츠가 중요해서 콘텐츠를 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다 확보한 건 아니고요. 뭐 번개맨 비욘드 스카이, 뭐 번개맨 1, 2, 3편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이제 실제 그 뭐지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진 찍어놓은 게 좀 돌아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수집을 해오고, 또 이런 것들 이미 이제 많이 잘 만들어주신 개발 중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이사 이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성인물에 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이사가. 그래서 그 성인 배우를 써서 뭘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배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트랙션 기기 하시는 분들이 국내만의 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이걸 저희는 이제 중국 쪽에도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컨텐츠 달래요. 우리나라에 가서 기기 있다 된다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컨텐츠 잘 안 주세요. 네. 가서 어떻게 풀려가지고 돌아다닐지 몰라가지고 안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시스템이 들어가서 시스템상에서 이제 관리가 되면 그래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머스는 그냥 아직 저희 기획 단계고 그 리테일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대형 뭐 유통 사업자들이 VR 커머스에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 연구를 조금씩 다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좀 미팅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얘기하고 있는 단계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접근한 거 이제 목표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 VR 가지고 커머스 하면서 뭐 하는데 여기서 기저귀하고 우유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비싼 물건들 있죠.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요트, 뭐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개인 그 부자분들 VIP들 보면 저기 백화점 가면 퍼스널 쇼퍼 있죠. 예, 그런 개념을 VR로 옮겨가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그런 쇼핑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SDK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내부적으로는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것들은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년이 안 된 회사라서 뭐 여러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자몽이 만들 직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정말 허접한 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한참 붐 이럴 때 막 컨텐츠 다 휩쓸어 갔거든요. 막 이렇게 삽으로 막 퍼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드디어 방송에 해서 저희도 공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KT하고 SK 쪽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IPTV들 있죠. IPTV, 그러니까 TV에서 360 영상을 보기 위한 솔루션들을 다 개발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최근에 했는데, 그래서 그 BTV 쪽에 SK 쪽에서는 SK 자회사 엔트릭스라는 회사가 그 솔루션을 만들었고, 딜라이브라는 그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시작했는데,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VR 콘텐츠 20종을 유통하는 사업을 했고, 이제 공식 서비스 시작하면서 한 뒤에 추가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도 저희 플랫폼에서만 판매하면 좋은데, 콘텐츠 제작자들 위해서는 사실 좀 판매처를 좀 다양할 필요는 있었거든요. 근데
딴 데다 주면 뭐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되지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TV 쪽은 저희가 좀 다른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TV 쪽에는 저희가 유통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보딩 패스라고 뭐 VR 라이브 채팅하는 것도 만드는데 홍보가 안 돼서 망한 양정원 씨가 나왔는데 홍보가 안 돼서 채팅하는데 한 2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명이 우리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좀 망한 좀 슬픈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 쪽도 좀 솔루션 공급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일본의 수호사라는 저기 또 리테일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솔루션 공급해서 일본 내에 저희 솔루션을 좀 판매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기 일본의 이제 퍼블리셔를 통해서 자몽 재팬을 한번 서비스를 보자. 왜? 국내에서 성인물을 하려고 하니 제약이 너무 많아. 침이 막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싸히 그냥 일본 가서 일본에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본 시장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또 성인물이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자몽 재팬 서비스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번개맨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번개맨 RP로 활용한 어트리션 뭐 연동형 VR 영상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영상을 저희가 만들 줄 몰라서 토마토 프로덕션과 스튜디오 매크로웰프라는 이제 회사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고요. 1, 2, 3편 짧게 한 7, 8분 정도 길이의 1, 2, 3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12억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 싶은데 왜 이렇게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그 영상 중에 2번이라고 있는데요. 뭐 지금 아직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번개맨을 정했던 거는 사실 이제 컨텐츠는 IP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공략해보자. 아이들을 공략하면 뭐 어른들도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뒤느낀 게 기어VR 딱 처음에 장착하면 이 메시지가 나온다. 12세 이하 사용 금지. 그래서 왜 번개맨을 했지 내가? 왜 번개맨을 했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돌파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뭐 뉴스에 나오든 뭐에 나오겠죠. 그렇게 안 되나? 예, 하시. 그래서 번개맨 혹시 더 번개맨 나와서 악한 그런 내용. 근데 이게 360 영상이라서 조금 펼쳐서 보일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타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실제 그 번개맨 배우들 다 캐스팅해서 이제 이런 뒤에 다 CG예요. 다 CG예요. 그래서 그린 환경 만들어 놓고 이제 촬영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기 CG 캐릭터 막 집어넣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 번개맨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애가 없어가지고 번개맨이 무슨 프레시맨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거대 괴물 막 싸우고 막 터지고 이런 줄 알고 이제 하자고 얘기 듣고 시작했는데 원래 애들용이라서 잔인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괴물도 원래 굉장히 귀엽죠. 제가 처음에 그린 거는 기획할 때는 막 굉장히 막 100m짜리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EBS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다 검수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싸움이 나요. 근데 이게 다냐니까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대. 더 심하게 만들면 안 된대요. 애들 경기 일으킨다고.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대구 과제잖아요. 이게 대구에서 예산이 나왔기 대구에서 예산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미래부 과정이 나지만 여기 보면 컬러풀 대구라고 적혀 있어요. 뭐 대구를 꼭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부산에서 했으면 뭐를 넣었겠죠. 뭐 다리 넣고 이랬겠죠. 친구들의 응원의 힘은 뭐? 이건 3호선. 2호선. 3호선. 대구 가면 저 3호선 올라갑니다. 이렇게 밖으로. 친구들, 세균만에 붙이기 위해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다 같이 번개 파워를 외쳐봐요. 하나, 둘, 셋. 예, 파워. 이런 끝이에요. 이게 12억이 들었는데. 이게 좀 이게 짧은 이렇게 뭐야 아직 덜 완성됐어요. 좀 더 이렇게 막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잘 못 느끼겠지만 이게 굉장히 특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혹시 이제 VR 영상 하시는데 좀
말씀드리다 보면 일단 VR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텝들이 노출되잖아요. 360을 촬영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스텝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 여기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그린으로 이게 그린 스크린 처리하고 이제 다 한 거예요. 세트만 이제 몇 개 세워놓고 한 거고 지금 이 카메라 좀 노출돼야 되고 진짜 쉬울 건데 조명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제 조명 그래서 세트 촬영밖에 안 돼요. 야외 촬영이 거의 불가능해요. 조명을 컨트롤해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저기 녹음 따는 것도 중요한 게 보통 영화는 이렇게 붐 마이크 쓰잖아요. 근데 이제 360 붐 마이크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이제 핀 마이크 다 달아 써야 되고 이제 저 마이크 숨기는 게 좀 일이었어요. 마이크 숨기는 거 일이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 나중에 이제 공개되면 아시겠지만 저게 또 공간 사운드라고 VR 사운드까지 적용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사운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입체 사운드랑 비슷한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소리가 다 바뀌어요. 바뀌고 하나 더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소리 나는 거랑 이렇게 볼 때 소리 듣는 게 다르죠. 그것까지 다 구현이 된 겁니다. 그 작업을 한 건데 이거는 어디랑 같이 했냐면 우리 국내 이제 이쪽 공간 사운드에서 가장 먼저 하고 계신 데가 이제 가우디오 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협업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오디오 작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아까 사람들이 한 6명이면 나왔죠. 그러면 그분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다 만들어. 그냥 트랙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이펙트 사운드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저 장면만 해서 그 언어 감독 말씀드리면 한 30개 책이 나온대요. 소스가 나온대요. 이거를 이제 그 옆에 보면 화면 이렇게 편집하면 옆에 보면 공간이 원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카메라 중심에서 그 예를 들어서 번개면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소스를 이렇게. 이걸 이제 오브젝트 기반의 사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비는 애트모스 완전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뭐 애들에서는 공간 사운드, 오브젝트 기반 사운드로 부르고 구글은 스페셜 오디오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은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개념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기반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사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대표 주셨습니다.